최대한 앞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앞으로 두개 더 있었어요. 이쪽으로 좀 네, 교수님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 서미화 후보님도 이쪽으로 상징적으로 이쪽으로 제 옆으로 가운데 오시죠. 네. 단상에 두고 가운데 이 단상이 잠시 이게 건드려지는 예. 올려놓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지금 각 후보들이 속한 영역에 전문성들이 최대한 발휘돼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여러 가지 분야별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권리 보장과 관련된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서미화 후보님을 비롯해서 관계 장애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관계자들이 함께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기자회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김의겸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고, 서미화 최혁진 장애인 권리보장 특위위원장님 두 분 후보님이십니다.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이신 문애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계 발언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상임대표님의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상임대표 김영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장애는 시혜의 대상, 약자에 대한 긍휼과 보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권리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21대 때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반드시 22대 국회 때 장애인 권리보장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21대 때 권리보장 법안이 제정되지 못한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의 장애인 권리보장 특별위원회에서는 민단정, 즉 장애인 단체들도 포함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는 데 특별한 의미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21대 때 장애인 권리보장 법안이 제정되지 못한 데는 이 정부가 장애인들을 포용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협상을, 대화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에 기반한 문제로,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로 대화와 협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견인해줄 더불어민주연합의 장애인 권리보장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실현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제22대 때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애계 두 번째 발언입니다.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문혜준 상임대표입니다.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며칠 전 읽었던 신문 기사 중에 여성과 장애인 공약이 안 보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총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 여성이나 장애인 공약이 미비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시민으로 인정되기보다는 시혜적 대상으로 인식되며 정책을 만들다 보니 헌법에 명시된 모든 영역의 권리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장애인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및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권리가 연결되는 이동권 보장, 탈시설 정책의 강화,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성불평등 해소를 통한 여성 장애인의 복합차별 해소 등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에 불법 폭력 행위로 규정하면서 탄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오늘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을 환영하면서 장애인 권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의 당면한 현안들을 정당을 뛰어넘어서 협력하고 공유하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기를 희망합니다. 24년 총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갈라치기, 혐오 정치를 종식시키는 후보, 더 나아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저희 장애계는 장애 시민 권리에 투표하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저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사회참여 보장을 도모하는 장애인 권리 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적극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개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이신 우리 서미화 후보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전에 네. 우리 의원님께서 여기 앞에 몇몇 분의 기자분들이 계신지 환경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금 그래도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편입니다. 한 15명에서 20분의 기자분이 앉아 계십니다. 네, 앉아 계십니다. 네. 참고로 우리 서미화 후보님은 시각장애시라 잠깐 상황에 대한 설명 해드렸습니다. 네. 네, 노트북 네, 주세요. 네, 네. 건드리지 마시고 꺼졌어요. 화면. 열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어폰 이걸 올려갖고 화면을. 들리세요? 말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 장애인 권리보장 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시각장애인 비례대표 서미화입니다. 오늘 또 장애인들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함께 살아갈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오늘만의 외침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의 외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8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천부적 인권 및 지역 사회와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 노동, 교육 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권리 예산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은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은 0.71%로 OECD 국가 평균 예산의 1.98%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준의 최하위입니다. 그 결과로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증 장애인은 최저임금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동, 교육, 노동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외침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 정치에 의해 불법 폭력 행위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갈라치기와 혐오 정치는 함께 살아가야 할 국민들과의 관계를 파괴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최근 집권여당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을 하루아침에 해고시켜버렸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갈라치기와 혐오 정치가 특기인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중증 장애인 노동자들의 하루아침에 400명이나 되는 노동자를 해고시킨 이유는 중증 장애인들의 정당한 노동할 권리를 예산과 효용의 논리로 삭제시켜버린 것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분리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포용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철저히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며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은 곧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모두를 위한 정책 실현의 신념을 20대 국회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정권 2년에 갈라치기 혐오 정치에 맞서 힘있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지난 2년 동안 후퇴시켜버린 민주주의를 되돌립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정권의 갈라치기 혐오 정치를 멈출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 보장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갈라치기를 통해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가 장애인, 비장애인의 차별을 심화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민생을 후퇴 위협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장애인들을 불법자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대화의 장에 책임 있게 그리고 시급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삶을 온당히 책임지지 못했던 정치의 태도를 반성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 3자 민당정 협의체 제안에 정부가 속히 응답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사회의 발전 정도는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의 삶의 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투쟁한 끝에 장애인들의 투쟁 끝에 저상버스가 도입이 됐고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은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고 나서야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장애인만의 어떤 삶의 질의 개선이 아니고 노약자나 환자나 어린아이와를 동반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권리 보장의 영역을 확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은 장애인 권리보장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강민정 의원님. 네네. 네네네네. 우리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굉장히 네네네. 의원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